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일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모 양육 태도에 따라서 자녀의 성격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 유형에 따른 아동의 성격 발달에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 부모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유형에 따라서 그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성격이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나름대로 잘 양육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어느 어머니께서 양육 태도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오늘 주제를 그거로 삼았습니다. 부모와 성격의 아동의 성격 발달을 보면은 이 성격의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성격이 형성되는데, 성격의 기초가 되는 사회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부모의 양육 태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신지는 잘 아시지만, 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아서 내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모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성격이 형성이 되고 제1 사회와 가정에서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주기도 되고, 또 사회성이 발달이 되기도 하고, 또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아동에게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율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존감, 그리고 이제 어떤 양심의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우선 세 가지로 제가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허용적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격이 형성이 되는지, 또 성격이 발달되어 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부적 부모, 거부적 부모와 그런 태도에서 양육되어지는 아이들의 성격은 어떻게 발달이 되어 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배적 부모, 그러니까 지배적 부모와 양육 태도가 자녀에게 어떤 성격 발달을 형성해 가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허용적 부모와 아동의 성격 발달을 살펴보면은, 허용적 부모는 자녀의 어떤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을 이해하는 부모들이죠. 이해하고, 그리고 상당히 수용적이고, 그리고 용서하고, 또 이렇게 수용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허용적 부모님들의 양육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아동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냥 허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온유한 편이죠. 온유하고 또 부드러운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동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보호자적 역할을 잘 수행하는 그런 부모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허용적 부모들의 특징은 그냥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해주는 부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동의 학습이나 어떤 성장 속도에 따라서 성장 속도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부모. 그래서 아동의 인격도 존중해주고, 또 그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또 이런 어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이제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진 허용적 부모로부터 양육되어지는 아이들의 성격 발달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타인을 이렇게 수용하는 편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양육되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수용받았고 이해받았고 지지받았고 뭐 또 심지어는 격려받았고 있는 그대로 수용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성격은 타인을 대할 때나 또 어떤 또래 집단에서 친구들을 대할 때 자기가 받은 양육대로 그러한 성격이 이렇게 발달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에게 대해서 이제 사랑을 많이 주는 인간을 신뢰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가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상당히 개방적이죠. 인간관계에서도 상당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자기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솔직하고 성격이,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치를 본다거나 누구를 뭐 눈을 째린다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아이들이 좀 드물죠. 그러니까 이게 허용적으로 양육 태도를 하는 부모들의 이제 장점을 보면은 일단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런 부모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격적 특성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일단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또래 집단에서 그렇게 크게 상처도 잘 받지를 않는 그런 어떤 성격이 형성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해도 부모로부터 이렇게 거부당하거나 체벌당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받은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본의 아니게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잘 몰라서 실수를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죄책감을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을 때 부모가 그럴 수 있어. 네 나이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부모가 양육을 했다면 자기가 뭘 잘못해도 크게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또 뭐 거짓말을 하거나 해서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잘 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부적 양육 태도를 하는 부모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부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상담센터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또 그 누군가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한 상처가 많이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그 큰 상처가 바로 이렇게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뭐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모로부터 거절당했었지. 근데 거절당한다는 건 이제 버리고 떠난다거나, 뭐 요즘에는 부모가 이렇게 뭐 사별을 해서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잘 키우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아빠 혼자서 잘 키우는 아빠들도, 훌륭하신 아빠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단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그 돌봄 받아야 될 시기에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아이들은 이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그러한 어떤 깊은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담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적 양육 태도를 하는 부모, 이러한 양육 태도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아이들을 보면은 성격이 어떻게 발달되어 가는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부적 부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거죠.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주제에 뭘 그런 걸 한다 그래? 아직 너는 그걸 잘 못해. 뭐 이런 것도 일단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은 아이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받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누군가 뭐 친척이든 아니면 동네 아이들이든 이렇게 늘 비교당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있는 그대로 수용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협적이고, 너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 너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너 다 싫어해. 너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도 너 좋아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모가 항상 피드백이 부정적이고 또 이렇게 거부적이고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이혼했는데 또 좋은 사랑을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하고 보니 또 그쪽의 자녀와 나의 자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갈등 속에서 엄마는 사랑하는데 뭐 그 새로 재혼한 아버지가 내 자녀 그 아이를 좀 거부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게 허용적인데 그 스텝마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 재혼한 엄마가 그 아빠가 데리고 온 아이에 대해서 항상 거부적으로 좀 피드백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부적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들의 성격 발달을 일단 이렇게 훑어보면은요. 일단 아동의 결점을 자꾸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그리고 잘못만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체벌과 심한 뭐 언어적인 학대, 또 뭐 신체적인 학대, 또 뭐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학대, 또 방임의 학대 이런 어떤 학대의 경험을 겪은 아이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러한 거부적 부모는 아동의 성격 발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거부적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자신의 그 장점을 이렇게 강화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 어떤 아이들이건 어떤 사람이건 다 이렇게 강점들이 있는데 그 강점들을 자꾸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지지해주면 그 부분이 강화가 돼서 거기가 더 발달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심한 벌을 받고 또 체벌을 받고 어떤 다양한 학대를 받고 이렇게 또 거절당하고 거부당한 이런 아이들은 누군가가 사랑을 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랑을 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돼서도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걸 잘 믿을 수가 없고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무슨 뭐 때문일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건 혹시 아니야?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하여튼 이렇게 규칙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또 아주 그 계획도로 행동하게 하고 또 어떤 일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체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자기가 좌절된 어떤 욕구, 그러니까 미해결된 과제 욕구, 다시 말해서 어떤 대리보상, 이렇게 부모의 어떤 이루어지지 못했던 욕구를 자녀에게 이렇게 투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배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동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착해요. 상당히 공손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복종적이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한다거나 어떤 주도성이나 자발성에 있어서 또는 창의성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연구 결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고 순종적이고 복종적이지만 항상 내면에서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대로 표현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타인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런 아이들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도피적 행동도 하게 되고요. 또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집을 이렇게 떠나고 싶어서 도피적인 결혼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제 도피적인 결혼해서 행복하면 참 좋은데 이게 사랑을 따라서 결혼한 게 아니고 부모를 떠나고 싶어서 그냥 서둘러서 결혼을 하다 보니 이제 결혼해서 많은 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 성인들도 종종 저희들은 만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은 공상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행동을 옮기기 굉장히 두렵죠. 결과가. 예전에 제가 어떤 학생이 성적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수업 때 항상 저 구석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을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그 학생을 이제 가까이 좀 이렇게 제 연구실로 불러서 그 학생과 친해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얘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교수님 뭐 사주세요. 뭐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거 먹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러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또 이런 학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를 치료적인 접근을 하느라고 기다리죠. 이제 만약에 걔 이름이 미란이라면, 미란아, 너 뭐가 먹고 싶어? 얘기해봐. 너 먹고 싶은 걸 오늘 점심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안 나와.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국수 종류, 밥 종류, 뭐 이래가면서 얘기를 해요. 뭐 고기 종류, 뭐 이렇게 아니면 찌개 종류 이렇게 찍어요. 근데 결국은 늘 똑같은 김밥이에요. 한참 이렇게 제가 밥 종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하다가 결국은 김밥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미란아, 너 왜냐면 걔도 전공을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아이고 저희 학과의 학생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걔하고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행동할 때 혹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은 1, 2, 3, 4 해서 이렇게 말할 때 네가 찍어서 대답을 하잖아. 근데 결국은 항상 똑같은 김밥을 찍잖아. 근데 왜 그런 것 같아? 그럼 또 대답을 못 해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4가지 답을 줘요. 자, 첫째,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얘기했을 때 교수님이 싫어할까봐. 자, 그 다음에 2번째,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교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그다음 3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4번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말을 했을 때, 혹시 교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그래서 딱 그걸 찍는 거예요. 4번째예요, 이렇게. 그렇구나.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학생을. 장학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제 연구실 와서 저도 뭐 이렇게 성적 처리할 때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뭐 강의 자료도 좀 정리해주고 그러는 학생인데, 왜 교수님이 너가 뭘 먹는 거에 대해서 싫어한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뭐 대화라기보다는 상담적인 접근을 해보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엄격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대하는 답이 안 나오면 맞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뺨을. 그러니까 이제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한 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왜? 맞을까봐. 근데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는 지금은 뭐 애 놓고 잘 살죠. 네, 이제 가끔 뭐 문자가 또 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제가 한 3년간을 제가 일부러 그 학생을 제 연구실에 항상 이렇게 와서 개인적인 이렇게 조교처럼 알바생으로 이렇게 저를 돕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기 전 오시기 전에 얘가 학교로 오다가 현관문을 열고 쓰러진 거예요. 현관문을 쓰러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얘가 집에서 이제 밥을 안 먹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싫으니까 일찍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킨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새벽까지 일찍 나가냐고. 근데 얘는 아버지와 함께 그 한 공간에 있는다는 게 너무 두렵고 그런 게 빨리 교수님은 아직 출근 안 했지만 빨리 연구실에 가 있어야지. 그래서 얘 새벽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문 열고 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고 나중에 아버지가 제 연구실에 와서 자기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꼭 해야 될 말들을 이제 하게 됨으로써 아버지가 자기가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지방 다니면서 건축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게 막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짜증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게 딸한테 그래서 상당히 엄격한 부모. 지금 제가 지배적인 부모죠. 그 아버지가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 결혼을 빨리 했어요. 결혼을 빨리 해서 결혼하기 전에도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네가 이렇게 어떤 도피적인 결혼을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뭐 이런 대화들을 많이 나눠서 아이가 또 워낙 또 이렇게 샤프한 아이다 보니까 잘 자기를 잘 이렇게 뭐랄까요 스스로 돌보는 아이로 이제 변하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걔를 만났을 때는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장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별을 짜면 조에 끼지를 못해. 왜?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뱉다는 거 왜? 말을 안 해. 표현을 안 해.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그 학생이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결론은 지금 현재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 뒤로는 아이를 때리지 않았고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죠.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도움의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도 많은 아픔과 또 상처가 있는 분이셔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무지하시다 보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아주 지배적인 부모의 태도를 하셨더라고요. 또 거기에 비해서도 엄마는 또 상당히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그런 왜 엄마도 맞는 거예요, 엄마도. 자, 그래서 엄격형의 부모가 이런 지배적인 부모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학생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을 표현을 안 해요. 표현하면 맞았어요.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거부적인, 그러니까 맨날 지적하고,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네 주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이제 거부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대,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빠가 싫어해. 엄마가 싫어해. 그래서 나는 없고 엄마나 아버지가 기대하는 삶을 사는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지배적인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어떤 그 욕구가 좌절된 경험이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확률이 있고 또 이렇게 직업상 어떤 직업군인 또는 장교 이런 집안의 그 부모님들께서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아주 엄하게 자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닌 거죠. 이렇게 엄하게 자란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허용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격 발달이 이루어지며, 그러니까 허용적인 부모로부터, 수용적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성격 발달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허용적이고 수용적이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고, 그리고 자기가 뭘 실수를 해도 자책하지 않고 죄책감 들지 않고. 그런데 두 번째, 거부적 부모는 늘 거부당해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누가 자기를 사랑한다면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배적 부모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어떤 유형으로 양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격에 대단한 영향을 주면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또래 집단의 친구들이 내 아이한테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이제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의 내용과 오늘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 근데 또 부모가 정말 바람직하게 양육을 하는데도 정말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부모가 되게 아이를 양육을 잘못한 것처럼, 근데 부모는 잘했는데, 교과서처럼 잘했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그 서로가 기질적으로 기질을 잘 이해 못해서 기질에 반대되는 양육을 했을 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완벽한 부모, 그러니까 완벽하게 키우려다 보니까 지나치게 개입하고 지나치게 이제 잔소리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고, 아동에게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가 이렇게 지배적인 부모,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는 부모. 아동들은요, 그 환경과 부모의 양육 태도도 이 아이한테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가정 환경과 부모의 관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격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따라서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 태도는 아동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성격 형성이 되어서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면서도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겉으로 볼 때는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것 같은데 내면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특징이 그냥 노를 못하는 거죠. 왜? 내가 노하면 난 이것이 먹고 싶은데 저것을 먹고 싶다 했을 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리고 내가 노 했을 때 저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마음에서 원하지는 않는데, 허용하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러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지나치게 완벽한 부모, 그리고 지나치게 지배적인 부모, 그리고 지나치게 신경질적인 부모. 뭐 다 사연이 있겠죠. 뭐 일부러 신경질을 부리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잔소리하는 부모, 그리고 너무나 많은 체벌을 하는 부모, 그리고 뭐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지만 다양한 학대를 하는 부모, 신체적인 학대, 언어적인 학대, 막 욕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학대, 이 방임의 학대도 엄청 큰 거죠. 그 외에 또 많지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태도. 네가 뭘 그런 걸 하냐, 뭐 이렇게 이런 거죠. 네 주제에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좋은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그냥 지적하는 거.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이제 부모가 대리 보상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아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살지 못했으니까 넌 이렇게 좀 살아줘. 뭐 이런 거죠. 자녀를 통해서 대리 보상을 충족하려는 그런 부모가 자녀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잉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이제 이기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 아동에게 어떤 지지와 격려보다는 항상 비난과 비교하는 부모, 그 다음에 그대로의 인정과 수용을 하지 않는 부모. 자,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최고로 잘 키우고 싶고 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모두가 다 바람이 그거죠. 근데 그게 다 뜻대로 되지 않죠. 오늘 이제 이렇게 어느 부모님께서 문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부모 유형에 따른 아동의 성격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허용적 부모와 아동의 성격 발달, 그 다음에 거부적 부모와 아동의 성격 발달, 그 다음에 지배적 부모와 아동의 성격 발달, 그리고 아동 행동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